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호텔 경제학 3부작이 돼버렸는데, 원래 2부작으로 끝내려고 했거든. 근데 호텔 경제론이 공격받자마자 이거를 이제 폐기하자. 이게 사진 폐기 요청이 들어서 사실상 이 호텔 경제론, 나는 이제 칸예 경제론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이게 폐기 수순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쫄삭튀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3부작까지 올라가게 됐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해주더라고. 어바니 형, 그 드럼통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코스닥에 드럼통 파는 회사 상한가 치고 있던데. 진짜로. 근데 뭐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은 드럼통을 가더라도 나보다는 일단 이준석이 먼저 가지 않을까. 준석이가 먼저 갈 것 같고. 그리고 이 경제적인 이야기가 확실히 내가 좀 하면서 느낀 게 좀 재밌어, 나는. 나는 사실 좀 재밌고. 그래서 옛날에는 어반 유튜브 옛날부터 보느라 알겠지만 옛날에는 경제 얘기가 상당히 자주 나왔거든.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는 알고리즘 자체가 경제 쪽으로도 좀 나름 유입이 조금 많았어, 실제로. 근데 지금은 사실상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슈 쪽으로 조금씩 바뀌는 추세라 가지고 자주 하긴 힘들지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다리가 됐으니까 이 3부작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이제 그래도 나름 이제 본업은 이제 증권 영업이다 보니까 난 개인적으로 이 얘기가 조금 재밌어. 그냥 경제에 조금 재밌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우선은 5월 19일 오후 7시에 이게 한국경제에 뜬 뉴스야. 그래서 단독 호텔 경제론 공격받자 민주당에서 사진 폐기 요청을 했다. 그래서 폐기 요청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2017년에 이렇게 SNS 공개했던 호텔 경제론으로 아직 공격을 받고 있잖아. 이걸로 또 준석이가 또 오지게 팬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대선 토론을 안 봐서는 뭐 잘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준석이 드럼통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뭐 여튼 이거는 둘째 치더라도 이게 실제로 그 호텔 경제론 자료 사진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한 거는 사실이야. 굉장히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이게 크로스 체크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강영중 기본소득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로 든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기본 경제에 대해 가지고는 좀 이재명 그 아저씨가 제메이햄이 한 발짝 물러난 느낌이잖아. 2017년에는 좀 옛날에는 좀 강하게 이걸 밀어붙였지. 옛날에는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근데 지금은 한 걸음 물러나게 된 거.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현대 트렌드랑 좀 관계가 된 게, 옛날에 이때쯤 한참 이제 기본소득이니 MMT니 이게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가자, 돈을 뿌리자 이런 식으로 얘기 나면서 그 설명으로 이제 호텔을 경제학이 나오게 된 건데, 근데 지금 와서는 이게 조금 조용한 게 왜 그러냐면 그 뒤로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잖아. 근데 아직까지도 그 기본소득이란 개념이 제대로 정착된 나라가 단 하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게 기본소득 개념이 올바르게 정착한 나라가 없는 건 알고 있는데 하나만 대라라고 하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기본소득이 제대로 정착해서 운영적인 나라는 애초에 제로고, 부분 실험이나 조건부 지급 시스템을 한 나라는 있는데 근데 이게 전부 다 폭망했다는 거야. 그래서 핀란드에서 2017년에서 2018년에 이걸 했거든. 실업자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씩 2년간 무조건 지급. 560유로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얼마 되죠? 560이면 한 80만 원 되나? 근데 문제는 소급자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는 실제로 좋아졌대. 근데 고용 증진의 효과까지는 이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기본소득 정책으로 채택하지 않고 이게 종료가 됐고, 그리고 스위스도 이게 국민투표를 했는데 76.9%의 반대로 이제 완전히 개같이 멸망했고, 아직도 세계 교과서에 나올 수준의 처참한 패배 정도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나마 또 이제 실험을 한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캐나다라고 하더라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 근데 정권 바뀌자마자 예산 문제로 종료가 된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그냥 이제 제메이햄, 이게 청년 지역화폐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성공적이냐 실패적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뭐 나온 게 없잖아, 그치? 그리고 미국에서도 알래스카에서도 이제 수익 배당금, 수익에 대한 걸 주긴 한데, 근데 이거는 지원소득, 기본소득보다는 자원 배당금에 가까운 거지. 이런 걸 하고 있는 나라들이 석유, 산유국에서 이런 걸 좀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소득으로 좀 보기가 애매하다. 실제로 산유국들은 보면 돈을 자국민들한테 뿌리잖아, 그게.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일단 하고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현실에선 준내 낮다는 거야. 그래서 국가재정 현실을 이렇게 무시하는 애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OECD 국가 대부분이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실행하면 연 300조 이상 필요하거든.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지금 이제 한 500조 조금 왔다 갔다 하지, 그지? 500조에서 600조 늘었나?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돈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여유롭게 창의적인 삶이 살겠지라는 이상적인 얘기도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노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돈을 뿌리고 소비 촉진, 수요 상승, 물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조산모사로 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정치적으로도 준에 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걸 성공적으로 지금 하기는 힘들다라는 판단이 나왔고 현실 세계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된다. 지금은 아직은 꿈이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와서는 제메이햄도 맨 처음에 25만 원이다 뭐다 얘기가 났다. 여기서 한 발자국 물러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지. 근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럼 나는 이게 그러면 넌 절대로 반대하냐라고 했을 때 나는 뭐 소득주도 성장은 겁나 까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 나는 겁나 까는데 근데 기본소득은 근데 언젠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언젠가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먼 미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AI로 지금 보면 이제 로봇 공장들이 다 로봇가 일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이제 로봇들에게 뺏기게 되는 그런 구간이 이제는 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게 오게 되면 일단은 그 항상 역사는 뭐냐면 다수의 편이거든. 일 못한 사람이 개빡칠 거 아니야. 다 뒤집을 거 아니야. 프롤레티얼 레볼루션 그때 일어나는 거야. 죽창 들고. 그러면 그때는 뭐가, 그때쯤 되면 이제 로봇세 같은 걸로 걷겠지. 로봇, 이렇게 고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세금 삥 뜯어가지고,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돌리는 날이 언젠가는 난 조심스럽게 올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좀 빠르다라는 느낌이야. 그래서 요런 부분 때문에, 현재 그 기본소득은 약간 미뤄진 그런 느낌으로 보이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호텔 경제론이 계속 조롱의 밈으로 계속 뜨고 있으니까, 이게 많아도 사람들이 많이 그리더라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내일 초밥 10인분 예약할게요.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째시면 어떡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일정이 바뀌어서 취소할게요. 그러면서, 비록 가게에 들어온 돈은 없지만 수산시장과 운송업 경제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이게 경제죠. 그렇지. 10인분 주문하면 이제 생선도 많이 주문했을 거고, 그렇지. 수산시장도 활기가 돌았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조롱을 이게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 날강도론이라고 해가지고 날강도 출전 약속 10명, 관중 10만 명 모집, 날강도 경작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날강도는 출전하지 않았지만 근데 입장권과 중계권 판매로 방송사와 유벤투스의 활기가 돕니다. 이게 경제 활성화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도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걸 이제 폐기하자. 이게 그 그림을 이제 삭제시켜 달라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더 하지. 그치? 그래가지고, 요걸 보는 DC 반응은 그거였어. 이거는 소득주도 성장의 시즌2다. 그리고 불리하면 검열하는 게 그들의 민주주의냐. 근데 이미 제메엠 당선 확률이 9분 능선 넘었는데 어떻게 어쩌겠뇨. 탈조해라.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실배충들 댓글 열심히 다는데 최저임금 차등제랑 리쇼링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인지 왜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냐라는 얘기도 있었어. 그래서 자랑스러운 호텔 경제학은, 제메엠의 경제 정책인데 왜 폐기하냐. 반지성주의의 완벽한 승리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경제정책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유일하게 좀 마음에 드는 거는 난 개인적으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게 봤다가 지금 와서는 안 좋게 보잖아. 내 유튜브 라방에서는 정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서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뭐 이제 이준석을 옛날에는 잠깐 좋게 본, 왜냐면 젊은 정치인 중에서 이준석만큼 커리어가 있는 사람이 전무하잖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준석을 좋게 봐주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좋게 보진 않거든. 왜냐면 너무 MZ스러워. 맨날 반대로만 달리잖아. 근데 그 이준석이 얘기했던 방금 이게 덧글에 나왔던 거 최저임금 차등제 이거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그래도 조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준석이 말하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에 대해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각 지방정부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현재 최저시급이 1030원이면 지역별로 최대 13,000원에서 최소 7,000원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 격차 심화 노동자 보호가 좀 약화되지 않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그래서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은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부터 최저임금이 너무 낮춰버리게 되면 지금은 월 209시간이라도 월급이 146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국제 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는 애초에 차등으로 적용한 게 저는 항상 맞다고 얘기했잖아. 왜냐하면 대한민국 1인당 GDP만 보더라도 울산이 1인당 6만 불을 벌어, 6만 5천 불을 버는 데인데, 근데 제일 마지막 대구가 2만 5천 불이야. 절반도 안 된단 말이야. 생산되는 그 재원의 양이 2배가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한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거든.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준석의 30%는 내가 봐도 조금 높은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나는 좀 이게 일본 쪽을 조금 따라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일본은 이게 차등으로 적용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2025년 일본 최저임금인데 보면 도쿄가 제일 높아. 1163. 그리고 그 옆에 1076이 어디 치바인가? 그리고 1160이 한자를 내가 읽을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도쿄 동쪽은 지바잖아. 북쪽은 사이타마고 남쪽은 이제 카나가와 현인데, 근데 뭐 여튼 여기는 1163인데 후쿠오카 쪽 밑으로 내려가잖아. 후쿠오카가 991이고 그 밑에 오키나와까지 내려가면 이게 946이라서 거의 최저랑 최고 차이가 거의 25%까지도 벌어지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요거를 30%면 너무 크게 와닿으니까 한 22%, 20% 정도로 이거를 좀 절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게 일본은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말 그대로 최저임금입니다. 요 밑에서 위로 쌓이는 구조야. 그래서 제가 그 3월 달에 우리 철용인이랑 일본 다녀왔잖아. 일본 다녀왔는데 내가 안 그래도 새벽에 배고파가지고 해장한다고. 이치란이 그래도 좋은 게 24시간을 하거든. 이치란 가서 이게 좀 비싼 세트 있거든. 1600엔짜리 세트 먹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 시급 보니까 시급이 야간이긴 한데 1600엔인가 그렇게 뽑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일본의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야. 거기서부터 쌓아 올라가는 구조인데 한국은 이미 최고임금이 돼 있잖아. 최고임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자리가 박살이 난 거니까 최저임금 이하의 일자리는 무조건 사라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좀 약간 개딱대기 같은 일자리들이 조금 많았어. 허접한 일자리, 이상한 거, 이게 일이 돼? 라는 것들도 실제로 있었거든. 근데 그게 왜냐하면 그 최저임금 내에서 이 정도 일자리면 할 사람이 있으니까 대신에 좀 이런 일들, 이런 게 일이 맞아? 라고 하면 최저임금이 낮아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 옛날에는. 그래서 뭐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좀 인기가 많았던 게 최저임금이 안 돼도 인기가 많았던 게 책방 알바가 조금 인기가 많았거든. 책방에서 한 거. 그 책 봐서 이게 찍어주고 돈 받고 그리고 맨날 앉아서 책만 본단 말이야. 그런 거는 최저임금이 안 나는데도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예를 들어 10,000원이 되면 10,000원 이하 일자리가 전부 다 사라져 버린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5,000원이면 5,000원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어차피 시장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갖고 올라가게 돼 있어. 맞춰지게 돼 있다니까 그게. 5,000원 한다고 했을 때 딴 데서 6,000, 7,000 하면 5,000원짜리 일을 누가 하냐는 거야. 근데 5,000원짜리 일인데도 저건 좀 할만하겠다. 별거 아닌 일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최고로 잡혀있는 시점에서 이준석, 우리 준석이가 말했던 이거 최저임금 차등제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지금 당장 결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 호텔 경제학을 말했던 제메임의 당선이 거의 한 90% 정도, 9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렇게 되긴 되는데 근데 아무쪼록 이런 좀 이게 좀 이상한 경제 말고 호텔 경제학에서 말했던 거, 경제가 도는 거 있지. 이게 좀 잘 돌 수 있는 그런 관점의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해.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에서 준석이가 말했던 최저임금 차등제 이거는 조금 더 잘 돌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야. 일단 일자리 자체가 많이 생기잖아. 안 그래도 한국 지금 구인배에서 박살났는데 그래가지고 결론은 얘기하고 보니까 준석이 칭찬으로 끝나게 됐는데 근데 아니 경제 그 정책반으로 봤을 때만 그래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게 좀 많긴 많거든. 왜냐하면 그 제메이의 그 정책 보좌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 최백은 교수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한은의 어느 나라든 각국의 중앙 정책의 가장 제1 목적은 물가의 안정인데 이 사람은 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상승했다고 하면 돈 100억 원 가진 사람의 돈의 실질 가치가 1억 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으니까 한은이 물가 안정만 신경 쓰지 말고 돈 없는 사람이 돈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약간 자극적이긴 한데 이 사람의 이론을 내가 방금 찾아봤단 말이야. 이것도 얘기하자면 재밌는 게 조금 많긴 많아. 근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정말로 나도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근데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이 최백은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기존의 양적 완화의 방식을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돈이 없는 사람한테 꼽아주자 약간 이런 방식이거든. 인플레가 오든 말든 그렇게 하자라는 방식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명적이긴 해. 되게 재미있어, 그게. 그래가지고, 요까지 얘기하자면 너무 멀긴 한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근데 좀 재밌다. 한번 나도 해보고 싶긴 한데, 근데, 요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벌써 15분 됐거든.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는, 호텔 경제학으로 시작된, 호텔 경제론이 이제 파기까지 가게 된 이 과정과, 3부작으로 해서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결국에는 준석이 칭찬으로 끝나게 됐지만, 근데,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확실하게 잘 굴러가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자본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래서 여튼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